이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날짜 나와 있고요. 소화제를 지급받은 팀장은 없다 되어 있는데요. 소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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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제. 네, 소화제를 지급받은 팀장은 없다. 맞겠고요. 네. 2번 숙취해소제는 금요일에만 지급되었다네요. 숙취해소제 금요일, 숙취해소제 목요일 있네요. 네, 그러므로 2번에서 잠시만요. 네, 2번에서 틀린 확인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네,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중 포도에 해당하는 것은 물었네요. 네, 포도 재배 면적은 10,000 이상이 되는데 재배 면적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요. 재배 면적 10,000 이상이 돼 있으니까 A는 맞고요. B가 틀렸고 C 틀렸고 D 그래서 네, B, C 틀렸고요. 포도의 성목 면적은 25년이 24년보다 작다했네요. 성목 면적은 25년이 24년보다 작다했네요. 여기는 작은 거 맞고요. 여기는 작은 거 맞고 여기는 더 크네요. 그러니까 네, 2만 틀린 거 확인되겠고요. 네, 다음 성목 면적이 유목 면적이 2.5배 이상이다 했네요. 25년이요. 네. 여기는 뭐 거의 10배 가까이 되고요. 여기는 2.5배가 안 된다는 거 보이겠네요. 그러면 네. A 네, A 틀린 거 확인돼요. 그래서 남는 거는 D뿐이다. 그래서 네, 정답 4번 되겠고요. 네,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수 및 민주주의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됐네요. 자,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국회의원 수도 가장 많다 했네요.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요. 국회의원 수도 가장 많다가 네, 아니네요. 그러므로 기억 틀린 거 확인되겠고요. 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민주주의 점수는 높다 했네요. 인구수가 적을수록 민주주의 점수는 높다 했는데요. 이거 뭐 한번 본다면요. 자, 이쪽은 1, 2, 3, 4, 5, 6 되겠고요. 네, 이쪽은 1, 2, 3, 4, 5, 6 되겠네요. 네, 이거 본다면 인구수가 적을수록 민주주의 점수가 높다. 네. 여기. 네.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 확인되겠네. 그래서 민주주의 점수 높다. 니은 보기 맞겠고요. 네. 이거 민주주의 점수 가장 높은 국가의 국회의원 수는 민주주의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의 국회의원 수는 민주주의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 국회의원 수의 3배 이상이 됐네. 결국 요것과 네. 요거 비교했죠. 네. 3배 이상이라는 거 보이겠네. 그래서 디귿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네. 정답 4번 되겠고요. 네, 보겠습니다. 심판 청구 있네요. 심판 청구 인용 비율이 높은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했네요. 인용 비율, 네, 비율, 네,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소득세 심사 청구의 인용 비율은 25%이다 했네요. 소득세 심사 청구의 인용 비율, 네. 이게 두 가지, 더한 게 결정이니까, 네, 결국, 네. 결국 이제, 쉽게 한 번만 풀어쓴다면 3분의 1, 네. 3 더하기 1분의 1, 그래서 4분의 1, 그래서 25%, 네, 2번 맞겠고요. 네. 양도상증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모두 기각이 되네요. 양도상증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모두 기각이다. 인용이 없으니까 네, 전부 기각되겠네요. 그래서 3번 맞겠고요. 네. 심판 청구의 전체 인용 비율은 심사 청구의 전체 인용 비율보다 낮다 했네요. 심판 청구의 전체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전체 인용 비율이니까 결국 뭐 100분의 6 해서 6% 되겠고요. 이쪽은 15분의 3 해서 20% 되겠네요. 그래서 저 심판 청구, 심사 청구 받았다. 4번 맞겠고요. 네. 심판 청구의 결정 건수가 많은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있네요. 결정 건수니까 두 가지 더한 거겠네요. 네. 그러면요. 네. 그다면 여기가 16, 여기가 16, 31, 20, 24, 29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면 법, 양, 부, 소 되겠네요. 법, 양, 부, 소 순서이다. 그래서 5번도 맞겠네. 남은 것 1번. 네, 1번이 옳지 않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고요. 네,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옳은 것만을 잠시만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되어 있네요. 자, 2025년 전체 민원 건수는 45건이었다 했네요. 아무런 양쪽에서 다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런다면 여기는 20, 여기가 25 해서 네. 여기도 45 구할 수 있겠고요.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요.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밑에 아래 표 2에서도 한번 구해본다면요. 네. 여기서 10, 20 나오겠고요. 여기까지 30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40 나오겠고, 그래서 5 해서 45 나오겠네요. 이쪽도 45 마찬가지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 건수는 45건이다. 기억 맞겠고요. 그 다음 체불 해결 건수는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할 텐데, 체불 해결은 15니까 45분의 15 한다면 3분의 1에서 33%니까 니은 틀린 거 확인되겠고요. 상반기와 하반기 건수를 비교할 때 하반기가 상반기의 2배 이상이었다 했네요. 이거 위와 아래 비교하면 되겠네요. 이쪽은요, 45니까, 네, 하여튼 본다면요, 10, 18 되겠고요. 네, 나머지 빼도 되고, 한 번 더 확인해 본다면, 64, 64, 20에 27 되겠네요. 그래서, 네, 2배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디귿 틀린 거 확인되겠고요. 네. 그렇다면, 네, 니은, 디귿 틀린 거 보고, 3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 불안인데 공급 불안은 중단 더하기 부족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공급 불안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네요. 불안이니까 전체네요. 네, 증가 맞고요. 여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해서 같겠네요. 그러므로 1번 틀린 거 확인되겠고요. 네, 2번 2021년 중단 건수는 24년 공급 부족 건수보다 많다. 21년 중단은요. 24년 공급보다 적죠. 네, 그러므로 이것도 틀린 거 확인되겠고요. 다음, 매년 부족 건수가 중단 건수보다 많다 했네요. 매년 부족과 중단. 여기 중단이 더 큰 거 맞고요. 여기도 중단이 더 크고요. 여기도 아니, 잠시만요. 네. 매년 공급 부족 건수가, 네, 공급 부족 건수가 중단 건수보다 많다 했는데, 아니죠. 네, 반대죠. 중단이 매년 많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 확인되겠고요. 자, 공급 불안 건수 중 부족 건수의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네요. 불안 건수 중 부족 건수의 비중. 불안 건수 중 부족의 비중이요. 네, 일단 패스도 가능하겠네요. 네, 일단 패스하고요. 아무래도 비중이니까, 네, 일단 패스하고 뒤에 한번 본다면요. 22년 이후 중단 건수가 부족 건수의 3배 이상이는 없다 했네요. 22년부터네요. 중단 건수가 부족 건수의 3배 이상이네. 여기는 3배 안 되고, 여기도 3배 안 되고, 여기도 3배 안 되고, 여기도 3배 안 되죠. 그러므로 없다. 맞겠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 5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 네. 추가로 필요한 자료 되어 있네요. 네. 각국 영유아 양육의 조금 지치는 다음과 같은 유용근무 여기 있네요. 유용근무 근로의견 단축 여기까지는 다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월평균 200만원 미만 구간 월평균 금액 나와 있겠네요. 월평균 구간 소득 구간별에서 여기 기억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에서 네, 맞벌이 가구 필요하겠네요. 전일제 근로와 근데 맞벌이 가구 나온 게 2가지인데 전일제 근로 나온 부분은 여기겠네요. 이쪽은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디귿 필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 재택근무 거주지역별 이용률 대도시가 있는데 읍면지역 나와 있는데요. 네, 본다면 네, 이쪽 보면 네, 대도시 읍면지역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리을도 맞겠네요. 네. 그래서 네, 기억 디귿 리을 네, 정답 4번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현황에 관련된 옳은 것을 고려해내네. 네, 옳은 것만 고르겠네요. 자, 예정자 수가 많은 애, 입영자 수도 가장 많다 했네. 입영 예정자 수가 가장 많은 애. 네, 여기겠네요. 입영자 수도 가장 많다 했는데 입영자 수가 가장 많냐? 결국 둘 다 많아야 된다는 건데, 맞네요. 둘 다 많으니까 기억 맞겠고요. 네. 21년 대비 25년 입영자 수의 감소율은 10% 이하이 되네요. 21년 대비 25년 입영자, 입영 예정자 말고 입영자니까 여기겠네요. 네. 네, 전체가 200인데 10 정도 감소했으니까 10% 이하이다. 네, 그렇죠. 20 감소가 20
22, 뭐 23 감소 안 되니까 10% 이하이다. 맞는 거 확인 가능하겠고요. 네. 입영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2년, 25년에 4배 이상이다 했네요. 입영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요. 입영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입영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2년, 25년에 4배 이상이 되네요. 22년 같은 경우는요. 쓸 필요가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본다면, 여기까지 본다면 기억 니은 맞다고 치면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디귿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22년 같은 경우는요. 22년 같은 경우는 입영 비율이니까요. 네, 92.7분의 3.8이고요. 25년 같은 경우는 95.5분의 96.9 되겠죠. 이건 96.9가 아니라 네. 1.4 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네. 뭐 딱 보더라도요. 기본적으로 4배가 될 수가 없죠. 네. 뭐 분모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분자가 4배까지 될 수가 없다는 거 보이기 때문에 바로 틀린 거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네,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네, 1번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자료였네요. 아이고. 네, 사용되지 않은 자료였네요. 사교육비 총액 나온 거 있을까요? 사교육비 총액 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3번 활용되겠고요. 네. 3번은 활용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학교별 총액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사교육비 총액은 뭐 전년 대비 2016년 대비했네요. 2016년 뭐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2016년 잠시만요. 총액은 2016년 대비 이것도 활용하겠네요. 그래서 네, 4번도 사용했겠고요. 네. 한편 가구 자녀 수별로 살펴보면 3명일 때 가장 적을 때였네요. 자녀 수별 나와 있을까요? 참여율이니까 네, 제가 밑에까지는 안 내려가겠는데 참여율이니까 이건 아니겠죠. 사교육비니까 이건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네요. 네, 사교육 참여율은 참여율 여기 나와 있네요. 75.7 이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1번도 확인된 거 보이겠고요. 주당 참여 시간 뭐 나와 있고요. 학교급별 참여율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학교급별 참여율 여기 뭐 나와 있네요. 참여율과 참여 시간.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 높았다 했는데 소득 수준별 참여율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2번도 사용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 수별 참여율은 네,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5번이 사용되지 않아서 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네. 이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AD의 경영실질에 관한 자료다. 예시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표는 없고, 근데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다. 네, 그렇네. 자, 영업이익이 가장 큰 기업은 C다 했네. 영업이익 C의 영업이익은요. 잠시만요. 여기 전체가 있었군요. 네, 전체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구해본다면 여기가 100에 164니까. 잠시만요. 네, 여기가 164니까 여기는 60 되겠네요. 124, 224 맞겠네요. 그래서 본다면요. 영업이익이 가장 큰 기업은 C다. 1번 틀렸고요. 네. 전년 대비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D다 했네요. 전년도 매출액,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 뭐 이걸로도 구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걸로도 구할 수 있겠네요. 네. 후에 본다면요. 자, 이럴 때는요. 일단 본다면요. 여기가 74 되겠고요.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번에 이쪽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번은 처음에 구할 때는 이 방향으로 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 방향으로 한 번 더 구해보면 실수를 막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본다면요. 여기가 100에 112, 110, 마이너스 8이니까 102 해서 73, 176 나오겠네요. 74 맞다는 거 확인되겠네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D 되는데 매출액 대비 증가 맞겠네요. 10번에 아니네요. 86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네. 2번도 틀렸고요. 네. B의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30% 이상이 됐네요. B의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30% 이상이다. 224에 30% 66이니까
3번도 틀린 거 보이겠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A다. 영업이익률 여기 뭐 10%네요. 여기 10%도 안 되니까 바로 보이겠네요. 네. 그래서 4번도 틀리다는 거 보니까 네. 5번 바로 맞다는 거 확인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A, B, C, D. 자, 2015년 안전기금급이 B인 기반시설 분야는 7개 됐네. 안전기금급이 B인 기반 잠시만요. 그냥 3번 되는 거죠? 네. 2015년 안전등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네. 기억 맞겠고요. 네. 2015년 안전등급과 2025년 안전등급이 같은 기반시설 분야는요. 15년과 25년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는 댐 맞고요. 도로, 포구, 통신이네요. 댐, 도로, 포구, 통신이네요. 댐, 도로, 포구, 통신뿐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는 거 보이겠고요. 지운다면 아직도 디귿수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네. 20년 대비 25년 안전등급이 높아진 기반시설 분야 수는 15년 대비 20년 높아진 기반시설 분야 수보다 많다 했네요. 그럼 본다면요. 자, 먼저 15 대비 20년을 본다면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감소 그대로 증가 하나, 둘 아니고요. 셋, 넷, 다섯 개 되는 거 아니에요. 15년 대비 20년은 여기는 5개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년 대비 25년을 한번 본다면요. 하나, 둘, 셋, 넷, 4개 되겠네요. 여기는 여기 분야수는 4개니까 많다 틀리겠네요. 그래서 디귿 틀리다는 거 확인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니은 정답은 3번으로 확인 가능하겠고요. 네. 1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뭐 예산 집행률 편성액분의 지원액 나와 있네요. 네. 2024년 예상 집행률은 95% 이상이 됐네요. 이거겠네요. 네. 네, 뭐 44,000분에 뭐 대략 500 잡아도 1%밖에 안 되니까요. 나 이거 차이가 1%밖에 안 되니까 거의 99%다. 그래서 네, 95% 이상이다. 바로 보이겠고요. 네. 2023년 그러면 23년 대비 25년 지원액 감소율은 이거겠네요. 23년 대비 25년 지원 인원 감소율 받았다. 뭐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두 가지나 비교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패스한다면요. 네. 지원 인원 1인당 지원액은 24년 23년보다 작다 했네요. 지원 인원 1인당 지원액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까다롭겠네요. 결국 여기도 참여대학 한 개 교당 지원액 해가지고 결국 뭐 니은 디귿 리을 뭐 좀 까다로워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 뭘 선택하든 봐야겠네요. 그럼 순서를 한번 본다면요. 23년 대비 25년 지원액 감소율은 지원의 감소율은 23년 대비 25년 지원 인원수 감소율보다 낮다 했네요. 지원의 감소율 지원의 감소율은 뭐 48406이 46252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인원수 감소율은요 54082 5256이 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략 150 정도니까 약 3% 정도 감소를 일단 보이고요. 여기는 뭐 2200 그쵸? 2000 넘어가니까 최소한 4% 이상 감소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지원의 감소율은 지원 인원수 감소율보다 높죠. 네, 3% 4%니까 이쪽이 더 높겠네요. 그러므로 낮다는 틀렸다는 거 보이겠고요. 네. 디귿 보겠습니다. 네. 24년은요. 지원 인원 1인당 지원액이니까 5408분의 48406 되겠고요. 23년이네요. 비교가. 잠시만요. 요게 네. 23년이고 24년은 5104분의 44097이네요. 네. 이렇게 본다면요.
분자 쪽은 거의 10% 증가인데 여기는 분모 쪽은 10% 미만 증가죠. 그러므로 이쪽이 더 잠시만요. 그쵸. 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그러면은 24년이 23년보다 작다. 네, 24년이 23년보다 작다. 맞겠네요.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2번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입 건수 뭐 구하면 전체 더하면 바로 나올 것 같네요. 네, 결국 네. 자, 네. 자, 25년 전체 수입 건수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네요. 전체 수입 건수 결국 요거 뭐 빈칸 구하는 게 좋겠네요. 구한다면요. 46, 47, 4, 7, 2, 1, 9 되겠네요. 맞나요? 네, 47, 2, 1, 9니까 뭐 차이 해봐야 17,000 정도인데, 네, 17,000 얼마 정도 되는데 40% 하면 뭐 거의 19,000 정도까지 가니까 40% 이상 증가했다는 틀렸다는 거 확인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 그렇다면요. 뭐 두 개 지울 수 있고요. 네. 뭐 디귿은 맞나 보네요. 네. 일단 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입 건수는 매년 항공이 회원보다 많다 했는데요. 수입 건수는 매년 항공이 회원보다 많다. 항공이 회원보다 많다. 24년 맞고요. 25년 같은 경우는 항공이 회원보다 네, 적겠네요. 네. 왜냐면 항공이 이제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는 것은 해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테니까요. 항공 회원보다 많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고요. 뭐 디귿은 맞는 것 같고 네, 리을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수입 건수 대비 전체 수입 건수 대비 수입 검사 건수의 비율은 25년이 24년보다 낮다 했네요. 아, 이거네. 수입 건수, 수입 검사 건수니까. 네, 뭐 수입 건수 대비 수입 검사 건수인데, 네, 25년은 분모는 높고 분자는 작으니까 당연히 24년보다 낮겠네요. 바로 보이겠네요. 24년이 25보다 크다는 거. 네. 24년이 25보다 크다는 거 바로 보이겠네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리을 맞다 되겠네요. 옳은 것만 고르했으니까 네,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확인 가능하겠고요. 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 종류별 판매에 관한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네요. 네. 잠시만요. 전자복권 판매액은 매년 증가한다 했네요. 감소 바로 보이니까 1번 틀린 거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20년 전체 복권 판매액이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 이하이다 했네요. 여기요. 뭐 7천 이상, 5천 이상 증가했으니까요. 10% 이상이다. 바로 확인 가능하겠고요. 네. 온라인 복권 판매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방향, 전체 복권 판매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방향과 매년 같다 했네요. 온라인 복권, 그 다음에 전체네요. 네. 자, 그다음은요. 맞는 온라인 복권 판매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방향은 전체 증가한 방향과 같다는 매년 같다 했는데, 네, 했고요. 여기는 했으니까 같네요. 그래서 3번이 맞다는 거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15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6년 3월 날씨별 날짜 수했네요. 오,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맑음 본다면요. 맑음은 구름 없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겠네요. 열 맞고요. 구름 조금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요. 일곱도 맞고요. 흐림은 여기 하나 보이네요. 흐림 하나 맞고요. 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고요. 네, 비가 하나 아니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요. 그래서 기억 맞겠고요. 네. 기억 맞는 거 확인 가능하겠고요. 네. 26년 일교차별 알짜수 했네요. 일교차별 알짜수. 네,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뭐 구하면 못 구할 건 없는데 워낙 종류도 많고 하니까 일단 패스해 본다면요. 26년 3월 날씨별 일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날짜였네요. 이것도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한데 그래도 네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맑음은 15일 했는데요.
이것도 일단 한번 패스해 본다면요.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패스해 본다면요. 다음 26년 3월 날씨가 비인 날의 일최저기온 구간별 날짜 수했네요. 비인 날의 최저기온 구간별. 이건 좀 더 보기가 편하겠네요. 최저기온이니까 비인 날의 최저기온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이게 아니죠. 여기네요. 자, 0도씨 미만 영하 둘 맞고요. 다음에 0에서 5 사이 하나 맞고요. 5에서 10 사이 하나 둘 셋 맞고요. 10 이상 하나. 네, 여기서도 맞지만 7일이니까 3, 4, 5, 6, 7 맞겠네요. 그래서 리을 맞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보면 정답 3번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니은 조금 니은디귿 패스하고 리을로 한번 가봤습니다. 네. 이어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자, 보조 배터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네. 표시 용량 대비 방전 용량 비율은 F가 가장 높다 했네요. 표시 용량 대비 방전 용량 비율 F. 네. 가장 높다 했는데요. 보도라면 네. 이 정도는 보일 것 같아요. 네. 여기에 3.2인 것도 보이고요. 10% 미만인 것도 보이고 다른 대비에 차이가 확연히 좀 적다는 것도 보이겠네요. 그래서 F가 가장 높다. 네. 1번 맞다는 거 확인되겠고요. 일반 충전 시간이 가장 짧은 보조 배터리가 고속도 가장 짧다 했네. 일반 충전 시간 가장 짧은 것과 고속이 가장 짧은 것 같다는 거 맞겠네요. D 맞죠? 네, D로 같다는 거 보이겠고요. 생활 방수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는 없는 보조 배터리보다 가볍다 했네요. 생활 방수 가볍다 했으니까 무게겠네요. C와 E가 다른 것들보다 가볍네요. 218인데 전부 218 이상이니까 생활 방수 기능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가볍다. 네, 맞네요. 의외네요. 네, 그냥 상식이랑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3번 맞다는 거 보이겠고요. 자석식 가격은, 자석식 없는 가격보다 높다 했네요. 자석식 부착은요, 요 두 가지고요. 요건 나머지는 네 가지, 요렇게 되겠네요. 네. 계산이 까다로우면 5번으로 패스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대략 본다면 이거 두 가지 평균 딱 봐도 3만원 넘겠다 생각 드는데 이거 네 가지 평균 3만이 되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부착 기능이 있는 게 A씨가 없는 것보다 높다. 4번 맞다는 거 보이겠네요. 그럼 정답 5번 틀렸다는 거 확인하지 않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4번을 패스하고 5번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네, 5번 네. 정답 확인 가능하겠고요. 네, 이어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방비 지출 현황에 관한 자료를 다 했네요. 국방비 전년 대비 GDP 대비 비중 했네요. GDP 대비 비중은 GDP 분의 국방비 지출액이다. 네, 이건 네, 본다면요. 자, 23년 국방비 지출액은 프랑스가 독일보다 크다 했네요. 프랑스와 독일. 여기까지 한다면 프랑스와 독일 이 정도죠. 네, 어느 거 하나를 좀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네, 독일을 잡던 프랑스 잡던데 프랑스가 그냥 숫자가 딱 보면은 네, 600에 좀 가깝게 눈에 띄네. 600이면 66에 36, 67에 40에서 딱 나올 테니까 아마 프랑스를 600으로 잡는다면 네, 독일을 전년도를 600으로 잡았다면 35% 증가하면 800 정도 되겠죠. 네, 860인 거 보니까 600보다 컸어야 35% 증가했을 때 860이 되겠네요. 독일이 600보다 23년이 600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23년 국방비 지출은 프랑스가 독일보다 크다가 틀렸다는 거 확인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는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 24년 상위 10개국 잠시만요. 네. 합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50% 이상인데 24년 상위 10개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50% 이상이 되는 건 결국 나머지가 요것보다 크냐 작냐인데요. 네. 해본다면요. 여기 대략 3,500 8877 15 15에서 3,000 잡아도 6,500 대략 우수리 쳐도 6,600 정도 치더라도 여기 나머지 대략 1,500 한 8,000 얼마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굳이 10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지 않더라도 구하겠네요. 그래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네, 니은 맞다는 거 보이겠고요. 24년 GDP는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 이상이 됐네. 결국 네, 이거를 활용해야죠. 네. 결국 이거 본다면 GDP는요. GDP는 비중분의 지출액이겠죠. 네. 여기 있죠. GDP 대비분의 지출액. 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1.3분의 530이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6.5분의 717이죠. 네, 그리고 4배 이상이 됐으니까 여기다 4배를 곱해줘도 되고요. 4배를 곱해주는 게 맞죠. 네. 4배를 곱해주면 계산하기에 따름이지만 이거를 분모 쪽으로 돌려주면 대략 1.6 이렇게 되겠죠. 비교가. 그러면요. 여기는 대략 20% 증가, 여기는 거의 30%, 40% 가까이 증가, 30% 이상 증가. 그렇죠. 여기는 30% 미만 증가, 여기는 30% 이상 증가로 보이겠네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보다는 작겠네요. 그래서 D가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네.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잠매도시 101개에 관한 자료이다. 옳은 것은 있네요. 네. 결국 일단 본다면 잠매도시도 많은 지역부터 순서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 이걸 다 일일이 구해야 되네요. 네. 일단 한번 패스해 본다면요. 정해 아시아 잠매도시 수는 갑의 아메리카 잠매도시 수보다 많다. 아니 아메리카면요 여기겠네요. 네. 결국 네. 다 구하는 수밖에 결국 다 구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도 본다면 패스하더라도 결국 네. 구해야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어차피 소수점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정수로 떨어지니까 네. 한번 구해본다면요. 자, 각 같은 경우는 25니까 워낙 쉽죠. 4로 나누면 다 나오겠네요. 2, 5, 10, 7, 1 되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29인데요. 대략 본다면요. 6.99면은 얼마인가요? 29, 30이라고 치면 3.3. 작으면 아마 29가 6.9가 2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2배니까 4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3배니까 12 되겠고요. 여기는 반이니까 6. 그다음에 여기는 4와 6 사이니까 5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본다면요. 여기가 10, 22, 24, 29. 네, 맞겠고요. 그다음에 병은 21이니까 여기가 1 되겠고요. 그러면요. 여기가 자동으로 여기가 3 되겠고 여기는 6. 그다음에 여기가 3 11 되는 것 같네요. 맞나요? 11 20 네, 21 맞고요. 그 다음에 정 같은 경우는 12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3 되겠고요. 여기가 그럼 2 그쵸? 여기가 나머지 5니까 여기가 7 되겠네요. 네. 무 같은 경우는 14이니까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3 다음에 여기가 5 여기가 4 1 되겠네요. 5 6 7 8 9 10 14 맞겠네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이제 좀 구하기 네.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잠매도시가 많은 지역부터 순서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순이다 했네요. 네. 다 더하면 되겠네요. 아시아는요. 1, 2, 3, 45 되겠고요. 오세아니아는요. 1, 4, 5 되겠고요. 유럽은요. 3, 3, 3, 4, 5니까 1, 2, 3, 4, 5, 6, 18 되겠고요. 아메리카가 4, 2, 6, 6, 7이니까요. 10, 23, 25 되겠고요. 아프리카가 1, 2, 3, 8 맞나요? 다 더해본다면요. 4, 5, 6, 70, 75에다가 26이니까 100일 맞겠네. 그러면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순이다. 네, 1번 맞겠네. 바로 정답은 1번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랑 네, 세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제휴형별 상황 사고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했네요. 아이고. 위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이쪽으로 구할 수는 있겠네요. 네. 기타를 제외하고 24년 대비 25년 재해 재망 사고 발생 것이 증감률이 가장 높은 업종 광업이다 했네요. 사망 사고 발생 건수죠. 네. 그러면요 광업이다 했는데 광업 같은 경우는 6배 거의 확실하겠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네, 뭐 6배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1번 맞다는 거 보이겠고요. 네. 2번 2020년 농업 사망자 수는 24년 임업 사망 결국 빈칸 비교하라는 건데 뭐 덧셈이 많으니까 일단 패스한다면요. 네. 기타를 제외하고 24년 대비 25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되는데요. 네. 여기는 6. 네. 여기는 확실히 뭐 다른 데는 아니고요. 임업은 확실히 잠시만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도 뭐 6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6이 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2번, 3번, 네. 2번, 3번 구하려면 결국 둘 다 빈칸을 구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4번을 본다면요. 24년 대비 25년 부딪힘 사망자 수 증가 방향은 건설업과 제조업이 같다 했네요. 표 2도 같이 활용이죠. 네, 제가 지금 이거 문제를 편집해가지고 네네. 부딪힘 사망자 수 증가 방향은 건설업과 제조업이 같다 했네요. 사망자 수 증가 방향이니까 사망자 수 감소했고요. 여기도 사망자 수 감소, 제조업도 감소, 건설업도 감소. 같다. 4번 맞겠고요. 그다음에 5번 25년 제조업 사망자 수가 건설업 사망자 수도 많은 재해 유형은 6개다 했네요. 제조업 사망자 수가 건설업 사망자 수보다 많은 유형 6개다 했네요. 본다면요. 네. 여기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 여기 하나, 둘 아니고 셋 아니고 넷 아니고 5, 6 아니고 6개 되겠네요. 그래서 6개이다. 5번도 맞겠고요. 결국 2번, 3번 확인하려면 빈칸 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빈칸을 한번 구해본다면요. 네, 보겠습니다. 네. 여기 300, 400, 470. 아이고, 잠시만요. 300, 400, 470, 480이고요. 480에다가 480에다가 497, 498까지 나오고 499까지 나오고 499에다가 7, 8, 92 더하면 591 나오겠네요. 저 591이면 여기 598이니까 여기가 7 나오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 본다면요. 여기는요. 좀 까다롭네요. 여기가 30이고요. 일단 네, 그럼 200, 300, 200, 300, 450, 451에다가 14이니까 465, 465에다가 여기가 30이었으니까 495고요. 495에다가 87 더하면 582 되겠네요. 네, 582 되겠으니까 여기도 7 나오겠네요. 네. 네. 25년 25년 농업 사망자 수는 임업 사망자 수보다 많다 했는데 결국 같죠. 그래서 2번이 틀리다는 거. 옳지 않은 것 2번 보이겠네요. 이어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표를 기준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자 수 두 번째로 많은 재해 유형이네요. 이쪽은 재해 유형이니까 이쪽은 볼 필요가 없겠고 이쪽 표 2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사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거. 24년이니까요. 전년도니까 사망자 수 두 번째로 많은 거. 일단 여기 뭐 떨어짐이 아무리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줄었으니까 더더욱 떨어짐이 여기는 1번이겠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높은 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물체의 맞음이 전년 대비 증가가 8이니까 여기가 32겠고요. 물체의 맞음이 32고요. 부딪힘 같은 경우는 얘가 16에 마이너스 14니까 여기가 30이겠네요. 뭐 무너짐 같은 경우는 24겠고요. 그러므로 물체의 맞음이겠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부딪힘만 비교할 게 아니라 이제 제조업도 1등이 혹시 다른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봐야겠죠. 여기 떨어짐은 일단 31이고요. 네. 부딪힘 같은 경우는 29겠네요. 근데 다른 거 본다면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41짜리 끼임이 36이겠네요. 전년에 끼임이 더 많은 36으로 더 많으니까 두 번째로 많은 것 부딪힘보다는 더 많은 떨어짐 되겠네요. 그래서 20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생 건수 대비 피해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해였네요. 발생 건수 대비 피해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해는 23년이다 했네요. 발생 건수 대비 피해액의 비율이 일단 당연히
비율이니까 이쪽은 역전이니까 볼 필요 없겠고요. 이쪽만 이 네 가지만 보면 되겠네요. 뭐 아무래도 일단 20일은 20년보다 높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다음에 이 세 가지 정도 비교하면 되겠네요. 발생 건수 대비 피해액이요. 네. 뭐 역수를 취해서 한번 본다면요. 네. 그냥 숫자가 역전되어 있으니까 역수를 취해서 본다면 반대로 역수를 취한다면 이제 가장 높은 애를 구하면 되겠죠. 역수를 취한다면요.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한다면 여기는 거의 네 4점 얼마 정도 나오겠고요. 여기는 4배가 진짜 4, 5, 20에 3 여기는 4배가 살짝 되겠고요. 여기는 딱 4배 정도 나오겠고 여기는 4배보다는 살짝 높고요. 여기는 4배 보다 여기도 4배보다도 꽤 높아서 거의 좀 비교가 필요하겠네요. 네, 두 가지는 비교가 필요하겠는데 일단 한번 패스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본다면요. 피해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4년이 25년보다 높다 했네요. 피해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4년이 25년보다 높다 했네요. 여기는요, 여기는 증가가 2,800 정도 되니까 거의 60% 이상이고요. 24년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라는 거 보이겠고, 60% 이상이라는 거 보이겠고, 여기는 67에 40인데 20% 증가하면요. 여기는 60%가 안 되겠죠. 40이 증가해야 되는데 42까지 증가가 아니고 뭐 대략 41 정도니까 60%보다는 살짝 낮겠네요. 증가율이. 그럼 24년 25년보다 높다. 니은은 맞겠고요. 그럼 뭐 니은이 맞으면 두 가지 정도 주어지겠고. 디귿 본다면요. 24년 전체 발생 건수 중 피해자 연령대 50대 이하인 발생 건수의 비중은 90% 이하이다 했네요. 23년 전체 발생 건수 중 23년 전체 발생 건수 여기네 18902 네. 중에 연령대가 50% 이하의 발생 건수는 90% 이하이 되는데 아니죠. 네. 50대 이하 말고 60대 이상이 보면 거의 3,000건이니까 그렇죠. 네. 뭐 10%가 훨씬 넘어가죠. 그러므로 여기까지의 비중 여기가 10%를 넘어가니까 여기는 90% 안 된다는 거 보이겠죠. 그래서 90% 이상이다. 디귿 틀린 거 확인되겠고요. 결국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두 가지를. 네. 본다면요. 20년은 7,000분의 31681이고요. 23년 같은 경우는 4472분의 18902 되겠네요. 네, 이거 두 가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교하면 여기는 뭐 47에 28에서 36이니까 4.5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요 4416, 4416에서 하면요 4.3 정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쪽이 더 크겠네요. 네. 자, 역수를 취했었죠. P 비율이 가장 낮은 애에서 역수를 취했으니까 가장 높은 애를 찾아야 되는데 높은 애는 23년이 아니라 20년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틀리다는 거 확인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니은 옳은 건 니은에서 2번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잎갈나무를 제외하고 수종별 옥본수의 서울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0% 이상이다 했네요. 수종별이니까 네. 이걸 제외하고는요. 수종별 50% 이상이다. 소나무 맞겠고요. 졸참나무도 맞겠고요. 신갈나무도 맞겠고요. 잣나무가 안 되겠네요. 그쵸? 50% 이상 안 되니까 1번 틀린 거 확인되겠고요. 네. 소나무 대비 신갈나무 옥본수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능형의 수종은 8종이 됐네요. 소나무 대비 신갈나무의 옥본수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능형. 네. 결국 요거 찾아야겠네요. 여기는 서삼릉은 3배 이상이고요. 여기는 3배보다는 살짝 작고요. 여기는 뭐 2배보다 안 되고요. 여기도 3배보다 살짝 작겠네요. 여기는 3배 이상이었고요. 결국 서울릉은 장릉 비교인데 서울릉은 그래도 거의 3배 아니 좀 차이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25,900이니까 네, 3배면 78,000 나와야 되는데 네, 74,200이니까 거의 잠시만요. 78,000인데 74,000이니까 3,800 다시 한번요. 잠시만 순간적으로 지금 정신이 없네요. 이쪽 본다면 결국 두 가지 비교하겠네요. 서울릉은요.
소모 대비 신갈나무 5번 수비자. 2592 2분의 74254고요. 그다음에 장롱 같은 경우는 6784분의 17890 되겠네요. 이거 두 가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거의 2.8배 이상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는요 6784니까 3하면 거의 21,000 나와가지고 여기는 거의 한 2.5배 정도, 그렇죠? 네,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럼 이쪽이 더 크니까 두 번째로 높은 능력은요, 서울흥 되겠네요. 서울흥의 수종은요 8종이 됐네. 서울흥 수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겠네요. 네, 그래서 2번 보기가 맞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패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A 이후에 초방 출동 실적에 관한 자료가 됐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됐네요. 뭐 조치권 수는 뭐 이거는 여기서 구할 수 있겠고요. 인구 1000명당 소방직 공무원 수는 A가 가장 많다 했네요. 인구 1000명당 소방직 공무원 수. 결국 1000명당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인구당 소방직 공무원을 따지면 되죠. 네. A가 가장 많다 했는데 A가 같은 경우는요. 여기 그냥 뒤에 다 제곱을 생각해 본다면요. 네. 여기는 1이 거의 2 가까이 되고요. 여기는 1도 안 되고, 여기도 1도 안 되고, 여기도 1도 안 되고, 여기도 1도 안 되죠. 그러므로 A가 가장 많다. 네. 기억 맞다는 거 확인되겠고요. 그럼 뭐 하나, 둘은 지워지나 보네요. 네. 소방직 공무원 1인당 출동 건수는 비구가 세 번째로 많다 했네. 소방직 공무원 1인당 출동 건수. 세 번째요.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일단 2배 이상 되겠고요. 여기는 2배, 거의 2배는 나오겠고요. 여기는 2배보다는 좀 적겠네요. 여기는 그래도 1.5 이상은 나오겠고요. 여기는 1.3, 1.4 정도고요. 그 다음에 비구 같은 경우는 여기도 1.3 정도고요. 여기는 그래도 1.5까지는 안 나와도 1.3보다는 크겠네요. 1100이니까 1.4 정도는 나오겠고요. 여기는 1.5보다는 크죠. 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대략 쓴다면요. 여기는 거의 2배가 나오고요. 저 1인당 출동 건수 정확히 이걸로 따진다면 여기는 20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15보다는 좀 클 것 같고요. 여기는 13 정도, 여기도 13 정도, 여기는 14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그러므로 비구가 세 번째로 많다는 거 확인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다는 것도 확인되겠고요. 이제 남은 거 디귿 그냥 제끼고 리을만 본다면요. 조치한 건당 구조 인원수는 디구가 2구보다 많다네. 조치한 건당 구조 인원수는요. 디구와 2구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본다면요. 그리고 이거 빼주면은 5, 6, 3, 4에 빼기 아이고 네 7, 4, 7 빼준다면요. 4, 8 83인가요? 87인가요? 네, 4887 맞죠? 13, 113은요, 634. 네, 맞겠네요. 그리고, 조치한 건당 구조 인원수는 디구가 이거는 거네. 조치한 건당 구조 인원수. 요거 비교하라는 거네요. 네. 여기 비교하면요, 여기는 거의 10% 증가했는데, 여기는 10%가 증가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요, 디구 같은 경우는 4887분의 611이고요. 2구 같은 경우는 5172분의 676인데 여기는 거의 10% 증가, 여기는 10%보다 적게 증가, 네. 10% 미만 증가니까 이쪽이 더 크겠네요. 그래서 디구가 2구보다 많다는 거는 잘못됐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1번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거로 판단할 때 결국 24, 25, 26 구해야 되겠네요. 네. 자, 24년 대비 26년 사업별 최대 증가액은 100입니다. 최대 증가액은 100이고, 그다음에 24 대비 26은 100이고, 25 대비 26은 최대 50이다. 됐네요. 그다음에 합은 175에서 800 나와야 된다. 맞겠네요.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따라서
26년 최소 금액, 최대 금액을 전부 구해야 되나 보네요. 아, 근데 B를 어떻게 구하랬더니 B는 이제 전체로 구할 수 있겠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B 먼저 구해본다면요. 3, 4, 5, 6, 7이니까 150 맞나요? 200, 500, 600, 700, 800, 850 해서 150 맞겠고요. 이쪽은요. 4, 5, 6, 7, 8, 9 해서 100 나오는 것 같은데요. 3, 4, 5, 6, 7, 8, 90, 100, 4, 550, 600, 100 낫겠네요. 이거 바탕으로 구해본다면요. 자, A 같은 경우는요. 24년으로 비교하면 24년으로 비교하면 네. 24년으로 비교하면 제가 최소와 최대를 여기 쓴다면요. 24년으로 비교하면 최소 최대가 24년 대비 증가액이니까 여기는 200에 300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업별 평균 예상 잠시만요. 이거는 그냥 써야겠네요. 200에 여기가 300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증감률은 최대 50% 되는데 증감률은 조건 충족하고요. 근데 합은 800 이하여야 되니까 300이 나올 수가 없죠. 최대가 800 이하이려면 아무리 커봐야 여기도 200 돼야겠네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요. 증감액은 24년 대비 증감액은 여기니까 50에서 250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5년 대비 26년 증감률은 50%니까 여기가 100이니까 50% 증감률이면 여기는 250이 아니라 150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합은 175 이상이어야 되니까 네, 이건 충족하겠네요.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요. 증감액 150, 150이고요. 그 다음에 증감률은 최대 50이니까 뭐 증감률만 따지면 네 150까지 갈 수가 없죠. 네, 결국 75, 75겠고요. 그 다음에 175억 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딱 맞네요. 175니까 네, 대소 전부 75, 75겠고요. 자, 그 다음 D 같은 경우는요. 100의 증감액이니까 0에서 200까지 가능. 그 다음에 예상 증감률은 최대 50%니까 이걸 따지면은요. 최대 50%니까 여기는 200, 여기는 600 가능하겠네요. 근데 800억 원 이하이니까 400, 500이니까 최대가 300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가 얼마? 여기 75였죠. 네, 여기 300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요. 증감액은 100억 원이니까 150에 350까지 가능하겠고요. 증감률로 따지면 75니까 여기는 150 가능하고요. 여기는 75니까 225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합은 문제 없겠고요. 이거 다 더해보면 아마 답 나올 것 같네요. 200, 300, 400, 500, 600, 75, 675 나올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300, 400, 500, 600, 700, 800. 제가 뭔가 잘못 구했나 보네요. 3, 4, 5, 6, 7, 800에 제가 어딘가를 잘못 구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보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뭘 잘못 썼나요? 아니면 잘못 구했나요? 675에 100, 200, 아니니까 뭔가 잘못 구했다는 거네요. 300, 400, 500, 600, 700, 200 맞을 것 같고요. 여기도 150 문제 없는 것 같고, 여기는 75 당연히 맞을 것 같고, 이쪽은요 400, 500. 네. 여기가 300이 될 수가 없죠. 네. 제가 어떻게 썼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는 200만 가능하죠. 그러면요, 75, 75, 100, 175. 네. 그러면요, 여기가 200, 300, 400, 500, 600, 700, 850. 1, 2, 3, 4, 5, 6, 7, 850. 맞겠네요. 300, 400, 500, 600, 700, 850 해서 675와 850 해서 네, 정답 5번 나오는 거 구할 수 있겠고요. 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에 관한 자료다. 뭐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뭐 겹치는 거 가지고 이제 뭐 곱해서 뭐 구하는 보통 그런 거 많이 나오겠죠. 네. 자, 1970년과 2020년의 유소년 부양비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D됐네요. 유소년 부양비 차이. 아, 이거네요. 네. 딱 본다면 일단 뭐 여기만 B만 보면 되겠는데 네, 이것도 D가 가장 크다. 네, 1번 맞다는 건 바로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 20년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가장 작은 지역은 2이다 했네요. 20년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가장 이것도 빈칸 활용 없이 구할 수 있게 여기 2고요. 여기 뭐 10 넘고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니까 네, 2이다. 이것도 맞다는 거 구할 수 있겠고요.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70년과 20년 같다 했네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네, 그래서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를 구하려면요. 어떻게 되죠? 5분의 뭐죠? 잠시만요. 그쵸. 결국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를 구하려면 이거를 구하려면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로 구해야겠죠.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경우 20년이 같다 했는데요.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로 본다면요. 가장 높을 만한 곳은 여기는 작고 여기도 작고 여기도 작고 여기 아니면 여기 이쪽에 C가 가장 크겠고요. 70년 같은 경우는 C가 가장 크겠고요. 높은 지역은요. 그 다음에 20년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여기만 1이 넘어가죠. 네, 그래서 여기도 C가 가장 크겠네요. 그래서 3번 맞다는 거 옳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20년 A에서 F 지역의 인구와 같다면 20년 A에서 F 지역의 전체 인구겠죠. 인구가 같다면 청장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A다 했네요. 청장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A다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 본다면요. 이번 패스하고 5번을 보더라도 근데 인구 중 유소년의 비중은 C 지역보다 이 지역이 크다 했으니까 이것도 결국 네 전체 요걸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20년 A에서 F 지역 인구가 같다면 청장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A다 했는데요. 결국 본다면요. A에서 F 지역 인구가 같다. 청장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냐? 결국 본다면요. 제가 자꾸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요. 네. 자, 전체 인구가 있을 때 네. 전체 인구가 있을 때 결국 세 가지로 나눠지죠. 유소년 인구, 청장년 인구, 노년 인구로 나눠지죠. 네. 자, 청장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결국 어차피 인구는 같다고 했으니까요. 청장년 인구가 많다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는 줄어들겠죠. 청장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장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잠시만요. 자, 다시 좀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네. 네. 전체에서 청장년 인구가 많으면 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줄겠죠. 네. 그렇다면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줄 텐데요. 저 여기 나와 있죠. 이걸로 나와 있죠. 결국 청장년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나와 있는데 결국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작다는 건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가 작다는 얘기와 같죠. 네. 그렇다면요. 2020년 AF 지역에 갔다면 청장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A다 했는데요. 네. 근데 유소년 부양비가 A 같은 경우 유소년 인구가 굉장히 많죠. 다른 데에 비해서. 유소년 인구가 쉽게 말해서 청장년 인구의 0.71 분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 인구는 청장년 인구의 0.063이나 된다는 거죠. 청장년 인구가 1일 때요. 네. 두개 대하면 청장년 인구가 1일 때 A 같은 경우는 유소년과 노년 인구의 비율이 0.7 얼마인가요? 782 된다는 거죠. 네. 이 결국 청장년 인구가 가장 많은지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많은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요, 청장년 인구에 비해 유소년과 노년 인구의 비율이 높고요. 네. 노년이 작긴 하지만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높고, 네. 다른 지역보다
특히 뭐 다른 지역보다 유소년 인구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청장년 인구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같은 인구가 같은데 청장년 인구가 낮아진다는 것은 청장년 인구 비율이 낮다는 것은 청장년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1번부터 문제 25번까지 한번 간략하게 풀어봤습니다.